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눈을 뜨면서 어제 내가 또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적 있으신가요? 50대가 넘어가면서 이상하게 자꾸 죄책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엄마로서, 아내로서, 직장인으로서 제대로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저도 정말 그랬거든요. 사실 제가 심리상담사가 되기 전까지는 이 죄책감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제가 부족한 사람이고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나이 들어보니 알겠더라고요. 이 죄책감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말이에요. 공감되신다면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걸 서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래 마음이란 게 참 복잡하잖아요. 젊었을 때는 그냥 앞만 보고 달렸는데 이제는 뒤돌아보니 후회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에게 소리 질렀던 일, 남편과 다퉜던 일, 부모님께 잘해드리지 못한 일들이 마음에 돌덩이처럼 쌓여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10년간 상담하면서 만난 중년 여성들의 99%가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똑같은 죄책감, 똑같은 자책감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우연일까요? 비슷한 고민 있으시면 좋아요로 알려주세요. 이 문제가 얼마나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함께 확인해봐요. 사실 이 죄책감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중년기 죄책감은 우리 뇌의 특별한 변화와 관련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뇌의 감정 조절 중추가 변화하는데 이때 과거의 기억들이 더 강렬하게 떠오르면서 죄책감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잠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느끼는 죄책감은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너무 책임감이 강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서 생기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제가 경험한 아픈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몇 년 전 제가 정말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고 남편은 야근에 출장 다니느라 집에 없고 시어머니는 아픈데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나는 정말 못난 엄마야? 못난 며느리야 하면서 자책했어요. 어느 날 새벽에 아이가 열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더머니 아이가 많이 아팠는데 왜 이제 오셨어요?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내가 엄마로서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아이를 아프게 했구나 하는 죄책감이 폭발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느꼈던 죄책감은 정말 불필요한 것들이었어요. 열이 나기 시작한 지 겨우 몇 시간 만에 병원에 갔는데도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사실 저는 충분히 좋은 엄마였는데 스스로를 너무 가혹하게 몰아붙였던 거죠. 이런 마음 이야기가 필요하시면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함께 치유의 길을 걸어가면 좋겠어요. 중년기 죄책감의 가장 큰 문제는 과거에 매몰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때 내가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좀 더 인내심을 가졌더라면 하면서 이미 지나간 일들을 반복해서 곱씹어요. 하지만 이건 마치 이미 끝난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에게 그렇게 하지 마 하고 소리치는 것과 같아요.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죄책감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지만 독성 죄책감은 우리를 마비시킨다고 해요. 건강한 죄책감은 내가 실수했어 라고 말하지만 독성 죄책감은 나는 실수 그 자체야 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어떤 죄책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김미경 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55세의 미경님은 20년 전 큰딸이 중학교 때 반항하자 화가 나서 심하게 꾸짖었던 일을 아직도 후회하고 계셨어요. 그 일 때문에 딸과의 관계가 서먹해졌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건 그 사건은 딸에게는 이미 잊혀진 일이었고 오히려 딸은 그때 엄마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줬다는 걸 이해하고 있었어요. 미경님만 혼자 20년 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던 거죠. 더 놀라운 깨달음은 이제부터예요. 사실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가정들. 만약에 내가 그때 다르게 했다면 하는 생각들이 죄책감을 키우는 거예요. 여기까지 위로가 되셨나요? 좋아요 부탁드려요. 아직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는 진짜 이유는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이에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받아왔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중년 여성들은 유교적 가치관 속에서 자란 세대잖아요. 며느리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며 살아왔죠. 이런 환경에서 자란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실제로 서울대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45대 65세 한국 여성의 78%가 일상적인 죄책감을 경험한다고 해요. 이 중 절반 이상이 내가 가족들을 충분히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로 힘을 주세요. 우리 함께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방법을 찾아보아요. 이제 정말 중요한 치유의 과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죄책감 인식하기예요. 여러분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죄책감을 느끼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거죠. 종이에 써보세요. 나는 언제 죄책감을 느끼는가? 아마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아이들에게 짜증을 냈을 때, 남편과 다툰 후,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못 드렸을 때, 집안일을 완벽하게 못했을 때 등등. 두 번째 단계는 죄책감의 현실성 검토하기예요.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심각한 잘못을 했나요? 객관적으로 보면 대부분 일상적인 실수들이에요.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저희 상담소에 오신 박영희님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영희님은 20년간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으면서 내가 며느리로서 부족해서 시어머니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건 시어머니도 며느리와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서로 서툴렀던 거지. 영희님만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세 번째 단계는 자기 용서하기예요.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은 쉽게 용서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가혹해요. 이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마음의 비밀인데요. 자기 용서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조건부 사랑만 받으며 자랐어요. 착하면 사랑받는다. 성과를 내면 인정받는다는 식으로요. 잠깐. 이 부분은 마음에 새겨두시고 자주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실수를 해도, 가끔 화를 내도, 모든 걸 다 해내지 못해도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네 번째 단계는 현재에 집중하기예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명상이나 호흡법이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감사 실천하기예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내가 잘한 일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좋아요. 밥을 잘 차려준 것, 아이와 대화를 한 것, 웃으며 인사를 한 것 등등. 이런 마음 치유가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성장하는 길을 걸어가요.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죄책감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왜 나는 죄책감을 떨쳐내지 못할까라는 새로운 자책감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자신을 다그치지 마세요. 오랫동안 쌓인 감정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아요. 또 다른 상담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수진님은 30년간 완벽주의에 시달리며 살아왔어요. 집안일, 육아, 직장일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40대 후반부터 몸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어요. 우울증까지 왔죠? 상담을 통해 수진님은 자신의 완벽주의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머니도 평생 완벽한 주부,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셨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머니도, 수진님도 자신의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수진님은 이제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걸 배우고 있어요. 가끔 설거지를 안 하고 잠들기도 하고,
아이들과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도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족들은 더 행복해했어요. 엄마가 웃는 얼굴이 더 많아졌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보호하려는 마음의 방어기제예요. 내가 더 조심해야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하지만 과도한 죄책감은 오히려 우리를 마비시켜요. 건강한 죄책감과 독성 죄책감을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죄책감은 구체적이고 해결 가능한 문제에 대한 것이에요. 어제 아이에게 소리를 질렀으니 오늘은 사과하고 더 차근차근 설명해줘야겠다. 는 식으로요. 반면 독성 죄책감은 막연하고 해결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것이에요. 나는 항상 실수만 하는 사람이야. 나는 좋은 엄마가 될 자격이 없어처럼요. 실제로 시도해보신 분들 변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해드릴게요. 1단계, 죄책감 일기 쓰기. 매일 밤 10분씩 시간을 내서 오늘 느꼈던 죄책감을 적어보세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써보세요. 2단계, 현실 검토하기. 적어놓은 죄책감들을 하나씩 검토해보세요. 정말 그렇게 심각한 일인지, 다른 사람이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어떻게 조언해줄지 생각해보세요. 3단계, 자기 대화 바꾸기.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로 바꿔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져요. 4단계, 완벽주의 내려놓기. 하루에 한 가지씩 완벽하게 하지 않는 일을 만들어 보세요. 침대 정리를 안 하고 나가기, 설거지를 내일로 미루기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5단계, 감사 실천하기. 매일 밤 오늘 내가 잘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좋아요. 자신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6단계, 용서의 편지 쓰기. 자신에게 용서의 편지를 써보세요. 미안해. 그동안 너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이제는 너를 사랑하고 이해해줄게 라는 마음으로요. 7단계, 현재 집중 연습. 과거의 실수나 미래의 걱정으로 마음이 쏠릴 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지금 여기라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궁금한 마음이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보세요. 함께 해결해 나가요. 제가 만난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미란 님은 60대에 들어서면서 평생 안고 살았던 죄책감을 치유하기 시작했어요. 젊었을 때 직장 때문에 아이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었죠. 하지만 상담을 통해 미란님은 자신이 그 시절 최선을 다했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을 위해 일했던 거였고, 비록 시간은 적었지만 아이들과 함께한 순간들은 정말 소중했다는 걸 깨달았죠. 미란님은 이제 손자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때 못다한 사랑을 주고받고 있어요. 과거의 죄책감에서 벗어나니 현재가 더 행복해진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실수나 부족함에 매몰되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어제의 내가 완벽하지 않았다고 해서 오늘의 내가 가치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던 건 모두 착각이었어요. 죄책감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위축시키고 진정한 성장을 방해하고 있었던 거죠. 진짜 성장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일 때 시작돼요. 실수를 해도 완벽하지 않아도 그래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만의 치유 방법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서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죄책감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적절한 죄책감은 우리가 도덕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감정이에요. 문제는 과도한 죄책감이죠. 건강한 죄책감은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미안하다고 말하고 다음번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하지만 독성 죄책감은 우리를 계속 괴롭히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엄마, 완벽한 아내, 완벽한 사람은 환상이에요. 우리는 모두 실수하고 배워가면서 성장하는 존재예요. 둘째,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어요. 어제의 실수를 후회하는 대신 오늘 할 수 있는 선한 일 하나를 찾아보세요. 셋째, 자신에게 친구처럼 대해주세요. 친구가 힘들어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위로해주는지 생각해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대해주세요. 넷째,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은 뭔가를 잘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방법 적용해보신 후 느낌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변화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절대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죄책감을 느낀다고 해서 자신을 더 혹독하게 다그치지 마세요. 그럴수록 죄책감은 더 커져요. 대신 내가 지금 죄책감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인정하고 왜 그런 감정이 드는지 차근차근 살펴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SNS에서 보는 완벽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꾸준히 성장하시려면 구독해서 함께해요. 매주 새로운 마음치유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김혜진 님이라는 분인데 처음 상담실에 오셨을 때 저는 평생 죄책감 덩어리로 살아왔어요. 이제 60이 넘었는데 바뀔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혜진님은 어려서부터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며 자라셨어요. 조금만 실수해도 어떻게 그럴 수 있니? 하는 말을 들으며 자라셨죠. 그래서 평생 실수를 두려워하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6개월간의 상담을 통해 혜진님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고 현재의 모습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이제는 손자들과 놀면서 할머니도 실수할 수 있어 라고 웃으며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혜진님이 저에게 하신 말이 있어요. 상담사님, 나이가 들어도 변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정말 감사해요. 남은 인생을 죄책감이 아닌 사랑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비슷한 고민 있으신 분들, 댓글로 서로 위로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들, 실수도, 후회도, 아픔도 모두 여러분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여러분도 없었을 거예요. 상처받은 만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실수한 만큼 더 지혜로워졌어요.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성장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좋겠어요.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마음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요청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자신에게 더 친절해지세요. 실수해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해요.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따뜻한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